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리더십 붕괴가 내부로부터 이제 완전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추미애의 항명이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이 교감 뒤에 나온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친문 의원들과 대깨문들이 공식 반발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먼저 추미애 건입니다. 지금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이 된 건 추미애가 지난달 16일에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을 한 걸로, 사실상 경질인데 사의를 표명한 걸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20일이 넘도록 이 어떤 변동이,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수석이죠. 수석에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수석의 답변이 사표가 지금 수리가 됐느냐, 사표를 받긴 했느냐, 그 다음 경질이냐, 지금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한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 사의 표명은 맞다. 그런데 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어제 일이었죠. 사의 표명은 맞는데 사표를 제출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사표 제출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사실상 경질,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20일이 넘도록 추미애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게 경질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건, 그 청와대에 추미애가 들어가기 2-3시간 전에 권력기관 개편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추미애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당당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퇴 의사가 나왔죠. 그때 지금 이제 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추미애는 사표를 할 생각이 없었고, 대통령이 네가 사표를 하지 않으면 경질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 다음 대통령이 그러면 춘추관에 들러서,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에 들러서 사의 표명을, 기자회견을 하고 가라 라고 했는데, 추미애가 춘추관을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청와대를 나와서 춘추관을 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청와대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이 추미애에 관련해서 후임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후임 장관이 또 임명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되는 대로 이제 사표가 수리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어 왔습니다. 추미애는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게 2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은 다시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합니다. 그 다음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이 전혀 서지 않고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항명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추미애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청원에서 추미애를 사퇴시키지 마라, 추미애를 계속 법무부 장관에 두라라고 하는 청원에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청원에 대한 동의가. 주로 문재인 친문들의 지지층들이죠. 친문들의 지지가 추미애로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경질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 이낙연 대표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와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는데 서로 뜻을 잘 헤아려서, 자기가 오랫동안 그 청와대와 일해온 뜻을 잘 헤아려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면론을 꺼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사면의 얘기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얘기를 꺼낼 때는 협의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이낙연 자신도 뭐 교감이 간접적인 교감, 자기가 짐작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이게 교감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뭐 건의가 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집행정지 법무부에서 하는 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청와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여권에는 이미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대깨문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낙연 사퇴하라, 정계 은퇴하라까지 반발이 나온 것은 대통령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이 결별을 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게 시간이 앞당겨졌다.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 다음 추미애의 항명 문제 두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추미애는 뭐 과거에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추미애가 당대표 할 시절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이가 국회에 와서 그 자기 친한 의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가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기사로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추미애에게 발목이 잡혔다. 이낙연 사면권에 발목이 잡혔다는데 그 뒤에는 모두 이 극성 친문 지지층들이 버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추미애 건을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직서가 제출이 끝까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죠. 구치소 코로나가.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용구 차관 대행으로 가야 되는데 이용구도 지금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뭐 이렇게 폭행을 한 혐의로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추미애가 법무부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중과실 치사 혐의로 지금 고발까지 당했죠. 야당으로부터 또 시민단체로부터. 이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고, 이 대통령 사면 문제도 지금 이 청와대가 이제 나서서 풀 수밖에는 없는데 그 푸는 방법으로 나온 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집행정지로 추후에 다시 협의한다는 식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야권 분열을 노린 꼼수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상당 기간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청와대가 검토를 해왔다는 얘기로 밖에는 읽어지지 않는 대목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추미애는 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사실 경질을 시키겠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소리를 듣고 윤석열에게 완패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자신을 버리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국민 전화를 노리는 걸 보면서 추미애의 생각은 간단한 거죠. 이젠 자기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대깨문들을 안고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이 잘리는 형태로 쫓겨나는 형태가 되어야 자기 살 길이 나온다. 대깨문들을 안고 뭔가를 다음을 차기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이 됐든 뭐 대선이 됐든 추미애 계산은 그런 거죠. 그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시를 인용한 자기 얘기들이 SNS에 글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읽어질 수 있는 대목이죠. 추미애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점을 쥐고 있죠.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에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대목일 것이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실은 문 대통령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서는 이제 자기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추미애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팽시키려고 하니까
추미애는 그것을 이제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항명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친문 의원들이나 대깨문들이 정면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맞서서 반발하는 형국이죠.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지지층과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상황으로 완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푸느냐. 이낙연을 중간에 세웠는데 이낙연의 지금 역할이 쪼그라들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에 있게 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을까.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지금 추미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쯤까지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미애는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 뭐 까도 양파라고 합니까? 지금 도대체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과거에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게 제대로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범계가 제대로 낙마를 하게 된다면 중간에 이 뭐 추미애가 상당 기간 더 법무부 장관으로 버티게 되는 이런 국면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면 문제와 추미애의 항명, 이거 항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제 약점을 지고 이 추미애에게 질질 끌려가는 행국이 된 겁니다. 이 사태로 심하게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완전히 레임덕이 와버렸다. 거기에 믿었던 친문 지지층, 친문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 등을 돌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민주당의 주류 측이 가는 길이 지금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다. 서로 결별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이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정권 말기가 되면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 뭐 정책에만 민생만 챙기겠다 해서부터 조금 있다가 이제 집권 여당에서 반발이 막 거세지고 구체화되면은 또 당을 탈당하는 퇴임을 앞두고 탈당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정치사에서 이런 수순대로 쭉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완전히 레임덕이 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